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1%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6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시장이 도대체 어느 장단에 박자를 맞춰야 될지 정말 혼란스럽다.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그래도 시장 시황에 관해서는 딱히 제가 그렇게 크게 어긋난 적도 없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준수한 좀 박자를 맞추면서 잘 시청자분들한테 시황에 관해서 전달도 해드렸던 것 같고 또 어떤 구간에서의 어떤 맥점들에서는 내일은 오르겠다, 내일은 내리겠다 이런 좀 확신이 드는 구간들도 사실 꽤 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죠? 올해 한 여름서부터로 제가 좀 기억을 하는데 이때부터는 솔직히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예측이 불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이때 당시 그래도 조금 이제 이제한 시장이 펼쳐졌고 이때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와 원래 주식이 이렇게 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오르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다가 2021년 들어서부터는 진짜 주식 못 해먹겠네 이런 소리가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장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이 파동만 봐도 좀 어지러운데 근데 특히나 어려웠지만 한 이때 진짜 바이오 막판 파동 나오면서 시장 끌어올리고 이 뒤로서부터는 시장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중간중간에 주도 2차 전지나 이번에 이제 메타버스 같은 주도 섹터가 출연을 하면서 먹을거리를 주기는 했지만 그런 어떤 주도 테마 섹터가 출연했을 때 또 생각만큼 많이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은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런 어떤 섹터가 출연을 하면 우리가 또 비중을 싣는다거나 믿음을 가지고 쭉 끌고 가기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어떤 시장의 투심, 내가 지금 이 시장의 자리에서 매매를 임할 때 더 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매매를 할 때랑 언제 폭락이 나올지 모르고 언제 추세가 꺾일지 모른다라는 마음 어떤 불안한 심리 상태를 가지고 매매를 할 때는 매매 자체가 정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좀 어려운 구간 안에 있고요. 또 지금도 계속 어렵습니다. 참 오늘도 이때 당시에도 이렇게 이제 박스권으로 흘러가다가 공포심이 이제 이때 미국 증시가 좀 많이 빠졌고 공포심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자리에서 이 박스권 하단을 시가 갭으로 하락시키면서 깨놓고 이렇게 말아 올렸거든요. 이때 이제 손절 나가면은 완전히 이제 멘붕이 오는 거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박스권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10월 박스권 상단 구간이 이제 지지가 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를 오늘은 이제 쭉 밀어버렸죠. 오전에 이제 시가 갭으로 밀고 바로 올리면 그나마 어떻게 보면 좀 버텨보기라도 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뺀 다음에 올린 게 아니라 올린 다음에 이렇게 빼버렸잖아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악랄한 패턴이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붙으면서 올리니까 빼는 거고 개인들이 겁에 질려서 개파락을 시켰는데 팔면 그거 받아서 올리는 거고 이렇게 이제 반대로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야, 오늘 이제 1000포인트 구간에서는 지지가 이루어질 거야라고 저도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했지만 오늘 이제 여기 이렇게 삼파동으로 하락이 나올 때는 사실상 진짜 멘탈이 온전치가 않았습니다. 저 또한. 그래서 저희 리딩방도 이제 많은 비중은 아니지만 한 20% 정도 손절을 좀 감행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또 팔고 나니까 또 기가 막히게 이렇게 오르죠. 와, 진짜 오늘 멘탈 터지겠더라고요. 만약에 오늘 이런 구간에서 진짜 많은 비중을 손절을 해버렸다면 오늘 완전히 이제 멘탈이 나간 채로 장을 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일단은 여기 이제 박스 상단 10월에 만들어놨던 박스 상단을 이번 또한 다른 패턴이지만 이때랑 똑같이 살짝 깨놓고 올려놨다. 하지만 이번
이제 11월 이때 11일 페이크 주고 4일 이렇게 이제 돌파시키면서 쳐 올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갈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충분한 이런 어떤 기간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말아 올렸고, 이번에는 이제 사실상 그 소화 과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리기는 뭐 미국 증시가 폭등을 하지 않는 이상 조금 버거울 수 있다.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 또 우리는 인내의 시간을 좀 보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랑 비슷하게. 그래서 박스 상단 오면은 일단 좀 매도 포지션으로 좀 보시고 다시 눌리면 이런 관점에서 매수 포지션으로 잡고, 이렇게 이제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제 뭐 이때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에 뚫었잖아요. 뭐, 뭐 똑같이 진행이 되진 않겠지만 시장 분위기 보면서 아, 이거는 뚫겠다 싶을 때는 또 근데 이번에 이제 바로 뚫기는 좀 힘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상단에서 한번 매도하고 하단에서 매수하고 이런 포지션으로 일단 조금 잡아가다가 뭐 이제 12월 연말 랠리를 조금 이제 기대해 보면서 그때 이렇게 돌파가 이루어지면 적극적으로 또 포지션을 잡아보는 뭐 그런 식으로 지금은 시장은 좀 바라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국 증시가 큰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전제이고, 지금 뭐 연말 또 앞두고 있고 뭐 인플레나 금리 인상 정도의 시장의 변수를 제외하면은 뭐 갑자기 시장을 급락시킬 만한 그런 변수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천천히 일단은 흐름을 어렵지만 어렵고 힘들지만 천천히 그래도 우상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가 아니라 메타버스 게임 섹터가 급락이 나왔을 때 방송에서 얘네가 절대 이렇게 죽을 수가 없다. 죽더라도 크게 반등 한 번은 줄 가능성이 크고, 큰 조정, 그러니까 조정 없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제 하락을 할 때도 조정 없이 오를 만큼 좀 크게 하락을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하는 타점보다는 조금 지금 밑에서 반등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여지없이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오니까 잠깐 올랐던 반도체 애들은 완전히 정말 반짝 쇼로 끝나버리고 다시 게임주, 뭐 메타버스, NFT 이쪽이 오늘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역시나 뭐 2차 전지도 강했고요. 요거는 제가 월요일 방송인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메타버스 게임, 그리고 vs 반도체. 이렇게 아마 시속 게임이 진행이 될 것 같다. 근데 반도체는 섣불리 접근하긴 좀 어렵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워낙 역배열에서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도 없이 이렇게 매물대를 뚫고 가기는 대단한 호재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 힘들다. 그렇다면은 반도체보다는 주도 섹터 역할을 했던 애들이 조정받고 다시 반등을 줄 확률이 크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 리딩방도 메타버스를 비중을 어느 정도 좀 실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반등이 아직까지는 일단 오늘은 게임주가 반등이 좀 많이 나왔고요. 뭐 위메이드는 게임주이면서 약간 NFT 테마에 영향을 좀 많이 주는 종목이죠. 오늘 이제 거래대금도 삼성전자 다음으로 2위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증거금 종목인데 이 정도 거래를 터트렸다는 건 이제 어마어마한 지금 시장 어떻게 보면 관심 주고 주도주의다. 아마 한 번 정도는 더 들어 올려줄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져서, 뭐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면 게임 섹터가 오늘 메타버스보다는 강했거든요. 오늘 위메이드나 뭐 펄어비스도 뭐,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다 제가 눌림목 자리들을, 공략 자리들을 어제 그리고 엊그제 걸쳐서 다 말씀을 드렸던 애들이죠. 위메이드도 뭐 이제 조금 공포스러울 수 있었긴 했으나 21선 기준선 자리에서 좀 공략을 해봤으면 어느 정도 먹을 구간은 줬고, 어제 이제 펄어비스도 제가 뭐 거의 이제 선을 그어놨거든요. 요 정도
구간에서 공략을 해보면 먹을 구간을 줄 거고, NC 소프트는 이제 생각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어찌됐건 제가 얘도 21선 눌림목 자리를 한번 공략해 보시라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올라오면 아마 이렇게 비비다가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게임빌도 21선 눌림목 자리에서 크게 반등이 나왔고, 뭐 컴투스도 오늘 사실은 그러니까 요런 자리들이 애매하죠. 손절하기 딱 좋은 자리인데 이제 손절하고 나면은 반등이 나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최근 장이 뭐가 가장 힘드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오를 때는 가는 애만 조정 없이 이런 식으로 올라 버리고, 내릴 때는 조정 없이 오른 만큼 반등 없이 꽂아버리니까, 아무리 주도주였어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뭐 반등이 안 나오고 밀려버리는 종목도 태반이고요. 이제 그러다가 내가 지금까지 오래 주식을 해오면서 아 이거는 흐름이 틀렸다 라고 생각되는 뭐 자리들 이탈을 해서 손절을 쳤는데, 귀신같이 그런 자리들에, 그러니까 뭐 희망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자리들에서 말아 올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손절하고 멘탈 나가고, 그렇다고 또 손절 안 하고 뻐기면은 또 이런 애들은 또 빼버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랬지만 최근에는 그 난이도가 조금 더 좀 많이 높은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뭐 장이 좀 이제 혼란스럽고 힘들고 수익 내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장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뭐 다 비슷한 자리들에서 이제 눌림목이 형성이 되어졌고, 게임주들은 오늘 그래도 일단 반등이 좀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NFT도 어느 정도, 갤럭시와 머니터리도 제가 어제 방송에서 NFT 쪽에서는 가장 그래도 대표적으로 봐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21선 눌림목 딛고 추가 반등이 날 확률이 이제 큰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오늘 이제 조금 아쉬웠던 거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가장 강했던 게 2차 전지, 그리고 2차 전지도 오늘 반등이 꽤 세게 나왔죠. 이것도 어제 제가 이제 언급을 드렸습니다. 2차 전지 애들이 시장 대비해가지고 너무 잘 버틴다. 이거 좀 뭔가 수상하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고, 야, 에코프로 같은 것들도 오늘 저도 이제 매수 사인이 나가려고 진짜 딱 요 정도 가격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살짝 덜 주고 가는 바람에 좀 못 잡아가지고 상당히 좀 아쉬웠던 또 종목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2차 전지 애들은 그나마 좀 쉽게 눌림목 자리에서 반등이 좀 잘 나와줬던 것 같습니다. 요거 어저께 좀 말씀을 드렸고, 다시 돌아가 보면 최근에 가장 강했던 애들이 2차 전지랑 뭐 게임, 메타버스, NFT 요 정도라고 들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비트코인 혹은 이제 가상화폐 쪽. 근데 오늘 이제 게임, NFT, 가상화폐 전부 반등이 좋게 나왔는데 메타버스만 뭔가 좀 오늘 좀 많이 부족했다. 그랬던 이유는 지금 이제 메타버스 메타버스라고 했네요. 스타벅스도 아니고, 이제 뭐 한글과 컴퓨터는 이제 그 메타버스 전체에 영향을 주는 그런 종목은 제가 아니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내일이 됐건 뭐 모레가 됐건 메타버스를 핫하게 이제 한번 반등을 전체적으로 시켜줄 만한 애는 아마도 위직 스튜디오나 뭐 MP나 이런 애들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 일단 오늘 게임, NFT 뭐 가상화폐 쪽에서 반등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내일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면, 뭐 반등이 안 나오면 당연히 또 뭐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거쳐야 될 것이고, 혹시라도 반등이 나온다면 내일은 메타버스 쪽이 한번, 뭐 내일이건 모레건 메타버스가 그래도 가장 강했던 애들인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가장 강했던 만큼 또 매물도 많이 쌓여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반등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시원치는 않거든요, 사실. 음, 하지만 얘가 한 번 정도 딱 멋있게 진짜 이렇게 한번 땡겨주면 다른 애들도 반등이 정말 시원하게 한번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MP도 상한가 뽑고 아직까지는 딱히 그렇게 한 건 없어요. 물론 조금 이제 가격이 고가권이긴 하나 얘도 기준선에서 요 정도 잘 지켰으면은 내일 뭐 최소한 모레는 그래도 크게 한번 반등을 한번 줘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뭐 얘는 이상하게 장중에 보고 있으면 힘이 별로 없다라는 느낌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신규 상장주들은 매매할 때 조금 저도 좀 조심하는 편이긴 한데, 얘네들은 뭐 이제 한번 올려놓고 막 패대기 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도 일단 여기서 어제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일단 좀 잡아는 줬고요. 이렇게 돌리는 흐름이 나오는지 중요하겠습니다. 아마 웬만하면 다른 이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낙폭이 과대했던 만큼 반등이 나올 때도 또 이제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며칠만 조금만 더 견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노뎁은 그러니까 항상 그 시장을 바라볼 때 이런 겁니다. 얘가 급등을 한 날 메타버스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그 안 좋은 메타버스 섹터를 이노뎁 혼자 급등을 시키면서 영향을 줬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얘는 오늘같이 다른 애들이 반등이 나올 때 반대로 빠질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제가 이날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약간 좀 재탕 뉴스였거든요. 요때 이제 한번 올리면서 썼던 뉴스를 이날 재탕으로 올렸어요. 그러면서 상한가도 닿지 못했고, 이게 저는 조금 찝찝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좀 메타버스 섹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급하게 좀 올려서 정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일단은 보수적으로 봐야겠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다 팔고 떠났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뭔가 좀 급했잖아요, 이날.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 최소한 뭐 이런 구간이나 이런 구간에서 잡아주고 다시 흐름을 만들어 가는 거를 확인하고 나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얘도 뭐 근데 이제 최근 3일 동안 메타버스는 뭐 방송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지금 뭐 말씀드린 눌림목 자리들에서 시원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결국 이제 저의 요지는 하나입니다. 반등 나올 것이다. 나올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언제 나오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아마 이제 시장이 오늘같이 뭐 이제 오늘 상승을 하긴 했지만 약간 좀 아주 멋있게 반등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뺐다가 올리는 이런 거 말고 진짜 뭐 시초가부터 강하게 한번 진짜 오늘 장 좋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날 있죠. 그런 날에 한번 메타버스 한번 쭉 뽑아주지 않을까? 아무래도 가장 주도 테마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날 한번 전체적으로 큰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만 더 참아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건 NFT 뭐 여러모로 반등이 좀 나왔고요. 얘는 혼자 내렸네요. 야, 얘는 진짜 뭔지 모르겠어. 지옥으로 올렸죠. 김현주 배우 소속사 수혜로 올렸다가 이제는 다시 IHQ랑 블록체인 사업 진출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뭐 NFT 쪽으로 끼워 맞추는 것 같은데, 내일 이제 시가갭을 띄우면 2215원 요 정도. 생각보다 높진 않네요. 7%. 2215원이니까 이렇게 내일 이제 갭 띄우고 요런 식으로 만약에 캔들을 만들어내면
여기 돌파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매집이 되는 거겠죠? 여기를 깨면 나가리다라고 그때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근데 저는 뭐 만들어지면 보지 꺼야라고 생각하면서 뭐 괜히 뭐 도박성 베팅을 하고 싶지는 않아서, 얘는 만들어지면 보면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지금 뭐 연일 거래대금 상위에 랭크 되면서 심상치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애가 이제 다날 있고, 비덴트도 상당히 좀 최근에 강하고요. 그래서 다날이랑 비덴트 얘네도 제가 뭐 어제 엊그제 방송에서 딱 두 개만 보시면 된다. 뭐 우리 기술 투자 위지트 뭐 초록뱀 이런 애들은 일단은 좀 제껴두시고, 물론 초록뱀도 흐름 잘 만들어가곤 있지만 일단 대장은 다날이랑 비덴트 같으니 이 두 개로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애들도 반등이 나왔고, 얘네는 추가적으로 또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시장이 이제 상방으로 흐름을 좀 잡으면 좋다. 뭐 에코프로는 뭐 이제 실적 때문에 이때 한번 급등이 한번 나오기도 했었고, 뭐 탄소 중립 관련주이기도 한데 탄소 쪽은 최근에 별로 그렇게 이슈가 되고 있지가 않잖아요. 얘네들 어쩐지 아유 좋지 않네요. KC 그린홀딩스. 에코프로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얘도 아까 말씀드렸죠. 깜빡깜빡하네요. 넘어가고요. 추가적으로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애플 자율주행카 테마주들이 어제 시간에서 난리를 치더니 오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별로 그렇게 좀 뭐 소득은 없었네요. 일단은 뭐 시장은 이제 주도하고 있는 테마의 느낌은 아니다 보니까 뭐 적극적으로 좀 뭐 들이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제 뭔가 특별한 뉴스가 없는데 시간에서 뭐 이상한 움직임을 보일 때는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진 않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뭐 뜨면은 이제 시초가 공략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갭 뜬 날 시초가 공략을 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이제 뭐 뉴스나 호재거리가 있어가지고요. 진짜 개인들이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날 정도는 돼야 갭이 뭐 7% 뜨는데도 시초가 베팅도 해보고 하는 거지. 뭐 별로 그렇게 뉴스가 없는데 단순히 그냥 상승했다라는 이유로 시초가 베팅했다가는 정말 낭패 보는 경우 많으니까요. 그런 것도 좀 주의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얘는 이제 뭐 이 가격대 지켜주면서 요 안에서 흐름을 만들어 가는지 봐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밀리지 않아야 되겠고요. 일단 오늘 뭐 거래량은 좀 많이 죽여놨고, 좀 지켜보시죠. 5일선 올라올 때까지. 그 다음에 최근에 어제부터 엊그제부터인가요? 신규 상장주들이 좀 강하고, 오늘 뭐 ITI 상한가 갔고, 마인즈랩 어제 상 들어가네 만에 하더니 못 들어갔고, 오늘 일단 뭐 해볼 만한 거는 케이카 정도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JP모건에서 목표가를 얼마였죠? 8만 원인가? 제시를 했죠. 야, 이 얘도 이제 한 이 구간에서 저도 최근에 이제 중고차 값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신차 출고가 되지를 않으니까 중고차 값이 막 올라가고 있고, 그거에 대한 수혜주로 맨날 지켜는 보고 있는데 움직임이 없으니까 야, 이거 뭐 모멘텀으로 별로 작용을 안 하나? 그러고 넘겨 짚었는데 결국은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될 만한 재료가 생겼다면 이 재료는 언제 되는지가 중요하지, 언젠가는 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 반영이. 그런 걸 또다시 한번 느꼈던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조금 보면서 그랬던 거는, 보시면 이것도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팁인데, 시장에서 얘도 되게 강했어요. 거래 대금도 여섯 번째 실렸고, 근데 예를 들어
이 정도 자리면 한번 공략해 볼 만은 하거든요. 눌림 자리로 고가에서 많이 떨어졌고 뭐 이 정도 자리나 뭐 이런 자리들도 공략해 볼 만해요. 이런 자리들. 근데 반등이 계속 안 나오고 이렇게 계속 밀려요. 그리고 장중에 보시면은 큰 매수 체결량도 많이 들어오는데 매도가 진짜 계속 쏟아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반등이 나올 만한데 안 나오고 계속 이렇게 졸졸하면서 밀리면 이런 경우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한 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경우가 대부분이냐면 일단은 기타 법인 매도가 있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타 법인 매도가 만약에 장중에 뭐 이런 정도는 괜찮은데 막 10만 주가 잡혀 있다 그럼 일단은 대주주 매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오늘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기타 법인은 안 잡혔는데 기관 외국인 다 던지죠. 그러면 이거 오늘 어떤 메이저 매수 주체에서 진짜 그냥 날 잡고 하루 종일 던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매수 타점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거나 매매를 조금 이제 패스하시거나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한가 이 종가를 깨지는 않았으니까요. 아직까지 뭐 아예 보지 마시라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이 박스 안에서 어떻게 좀 움직이는지 뭐 한두 번 정도는 더 먹을 거리를 뭐 주지 않을까. 근데 이제 어제 엊그제 시장이 워낙 안 좋았어서 주도 섹터들이 힘을 잃으니까 신규 상장주들이 갑자기 좀 땡겨진 건데요. 만약에 시장이 좋아지면서 주도 섹터들이 반등을 많이 해주고 시장의 수급이 그쪽으로 이동을 많이 하면 신규 상장주들은 조금 이제 힘을 잃을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이제 생각하시면서 매매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재명 정책주들 예전에 뭐 정치 테마주들 이제 한 보름 전 아니야 한 3주에서 4주 전 그때 이제 국민의힘 이제 당대표 선거가 끝나고 정치 테마주는 한두 달 정도 조용할 거다. 그러고 나서 어 양 후보가 공약을 쏟아내면서 그러니까 1대1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인맥주들은 거의 잘 안 움직여요. 이때부터는 거의 이제 정책 테마주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한두 달 정도 쉬었다가 아마 꿈틀꿈틀 되고 뭐 시장에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뭐 메타버스나 이런 애들이 시세 낼 만큼 내고 조정 구간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정책주들이 꿈틀거릴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정도는 멘트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정책 테마주들이 시장을 주도할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저도 일단은 보고만 있어요. 얘 같은 경우가 뭐 이제 지능형 전력망 관련주고 스마트 그리드죠. 옴니 시스템이랑 뭐 누리플렉스 이거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은 뭔가 좀 상한가나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보는 거지. 일단 조금 지켜보고 있고요. 조금 수상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일성건설입니다. 뭐 장도 안 좋고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건 뭐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자리들이잖아요, 사실상. 이건 끝났다. 121선까지 밀리겠다. 근데 이런 데서 이렇게 또 말아 올려. 수상하죠. 수상합니다. 길게 봤을 때 이게 이제 흐름을 만들어가는 건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자리들을 만약에 뚫어내는 모양새가 나오면 얘는 집중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윤석열 후보도 뭐 곧 뭐 공약을 좀 이렇게 내놓을 때가 될 것 같긴 한데 뭔가 이제 양 후보의 어떤 공약이 첨예하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뭐 발표도 되고 하면서 조금 정치 테마주들로 관심이 좀 쏠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됐네요. 앞에서 시황을 말씀을 많이 드려가지고. 그리고 요거는 엊그젠가요? 어젠가 엊그저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 우리나라도 문제지만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죠. 위중증 환자가 좀 늘고 있긴 하나 독일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5만 명 나오고 그러니까 가장 심했던 작년 겨울보다도 지금 많은 상황이고
오스트리아가 봉쇄령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뭐 독일도 그렇고 유럽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조금 이제 방역 강화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다시, 시장도 또 시장이 안 좋을 때 또 힘을 또 많이 쓰니까 코로나주들이요. 그 시제는 제가 이날인가요? 장중에 돈들이 좀 들어오는 게 좀 수상하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제 수렴의 과정에서 고개를 들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계속 만약에 뭐 4천 명 돌파하고 막 유럽도 5차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고 이러면은 시세는 조금 더 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시간에가 조금 올라가지고 그냥 봐봤는데요. 뭐 이제 12발 유증 뭐 600억 자금 조달 뉴스가 좀 있네요. 아무튼 요즘 좀 트렌드가 이런 데서 꼭 반등이 나와. 이렇게 좀 사람 이제 개인들 손절 많이 하는 자리들까지 빼놓고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장이.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마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